네, 안녕하십니까. 박웅량입니다. 오늘, 저희 지니너스 주식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간 전사체 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전사체 분석 기술은, 실제로, 처음에 이제 싱글셀 분석 기술이 소개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세포 하나씩 분석하는 데이터로부터 그 세포의 상호작용 또는 그 세포의 위치, 그 세포의 역할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네이처 메서드의 그 올해 이제 연구 방법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지만 히스토리는 처음 그 스페이셜 트랜스크립션 또 공간 전사체 분석 기술이 소개된 것 중에 하나는 멀피쉬라는 방법이고요. 멀피쉬라는 방법은 2015년에 사이언스에 게재가 되고 실제로 어, 이 하버드의 이제 머핏이 이제 그 개발한 방법인데 그 PC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C 프로브에 여러 가지 다이 이런 것들 붙여서 멀티플렉싱이 가능하게 하고 헤비다이즈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씻어내고 두 번째 프로브 세트를 다시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한 번에 이제 100개에서 10개 RNA, 1000개 이제 RNA 트랜스크립트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이제 실제로 뭐 하이브리다이즈하고 PC 하는 거는 뭐 RNA PC 하는 기술들은 이미 잘 알려있긴 하지만 이 같은 필드에서 계속 이제 분석해야지 우리가 스태틱 이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optics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하지만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어서 나온 보고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사이언스 발표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고요. 이 방법은 오늘 이제 주로 소개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 프로브를 심어놓고 일정한 위치에 프로브를 심어놓고 그 위에 슬라이드 위에 죄송합니다. 세포를 붙이고 그 세포에 나온 RNA가 cDNA로 합성이 된 이후에 이어서 제로 시퀀싱을 하면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그, 이 방법이 상용화되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공간 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전사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섹피쉬라는 방법도 새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 방법도 멀피쉬랑 비슷하긴 하지만 프로브를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이제 프로브를 쓰게 되고 좀 더 스페시피시티와 방법을 그러니까 멀티컬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 방법도 역시 이 그 대용량으로 분석하는 거에 약간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X축은 이제 몇 개의 세포를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즉 얼마나 큰 영역을 볼 수 있냐에 대한 거고, Y축은 그 몇 개의 준을 볼 수 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 우리가 보는 그 필드의 사이즈, 그러니까 즉그 얼마나 레졸루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작은 영역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큰 영역을 봐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따라 정말 싱글셀 레벨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thickfish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식피쉬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어, 그 싱글셀 레벨까지 볼 수 있고 멀피쉬도 마찬가지로 싱글셀 레벨까지 볼 수 있지만 그 지금 오늘 제 소개해드릴 비즈움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비교적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뮤노 멀티플 프로브를 이용해서 단백질 순에서 분석하는 코덱스라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슬라이드 전체 영역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프로브의 숫자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를 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그 섹피쉬라는 멀피쉬 같은 경우에는 뭐 섹피쉬는 많은 유전자를 보고 적은 영역을 보는 편이고 멀피쉬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지만 그 적은 영역의 그런 숫자를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 이제 상용화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노스트링에서 제공하는 그 지옴엑스라는 장비와 서비스가 있고, 이 지난 그 몇 군데에서 이제 학회에서도 이제 많이 발표가 돼 있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나노스트링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프로브에, 그러니까 엔티바디 프로브에 그러니까 특정한 RNA 그 시퀀스 태그를 붙이고 이 전체 영역에 붙인 다음에 내가 그 엔티바디가 그 어떤 특정한 영역에 어떤 세포에 이제 붙게 되면 그 세포 붙었는지 안 그러니까 씻어내고 나머지 프로브를 씻어내고 붙은 그 엔티바디, 그러니까 즉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붙어 있는 부분에 그 프로브를 갖다가 그 클리비지 한 다음에 그걸 시퀀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특정한 영역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 비줌이라고 한 스페셜 트랜스셉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영역은 굉장히 제한되긴 하지만 그 위치에 cDN을 합성하고 방법, 시퀀싱 NGS 방법에 의해서 결과를 얻고 결과를 다시 재구성해서 그 위치, 어디에서 온 프로브인지를, 어디에서 온 메시지인지를 매핑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에 약간 그 비교를 하면 크게 이제 지오맥스라고 하는 기술의 장점은 그 현재는 이제 파라핀을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술이라든지 즉 튜머 영역 또는 이제 이민 영역을 나눠서 볼 수 있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스팟 사이즈가 비교적 큰 편이고 한 2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영역이고 따라서 싱글 셀이라기보다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를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간상에서 어떤 특정 위치의 투머 코어와 페리페를 비교한다든지 투머 코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럭처럴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10X 지노믹스에서 제공하는 비즘이라고 하는 방법은 스팟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55 마이크로미터 되는 사이즈의 영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한 5개, 6개, 많게는 한 10개, 20개 정도의 세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영역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구조적인 위치를 갖다 우리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팟 하나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제한점은 6곱하 6mm에 해당하는 영역의 작은 영역을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고 현재는 OCT 인베딩 되어 있는 것을 쓸 수가 있긴 합니다. OCT 인베딩 된 것만 사오긴 합니다. 아마 한 8월부터는 FFPE에 인베딩 된 것도 파라핀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또는 이제 이미지가 좋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앞에 멀티컬러 프로브를 이용하는 그런 지오맥스에 비해서 진 익스프레션 3'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RNA-seq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비즘 HD라고 해서 이 해상도는 5마이크론까지 떨어지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얗게 보이는 점들이 이제 그 스팟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셀의 하나 또는 셀의 여러 개의 이제 스팟이 해당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00만 개의 스팟을 그러니까 6곱하기 6mm 영역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 익스프레션을 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보급되지 않은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진화가 되고 있거나 또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전사체 분석 기술에서의 그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 영역의 그 조직을 이 슬라이드 어떤 특정한 슬라이드 공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H&E 스테이닝을 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염색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이 있는지 잘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미지를 찍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프로브에 RNA를 붙이기 위해서 이 세포를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퍼미에블레이저에서 세포가에 있는 RNA들이 녹아서 이 프로브에 붙게 되고 인덱스가 각각 스팟마다 서로 다른 인덱스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RNA가 붙었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후에 조직은 없어지고 RNA가 남고 거기에 cDNA를 합성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져 있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그 T튜브에서
증폭하고 시퀀싱해서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 방법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민병훈 교수와 홍태희 학생이 대학원생이 이제 주로 분석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식도암 환자였고요. 식도암에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 알고 싶어하는 암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 이제 그 염색상에서 확인을 하고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즉 암이 있고 그다음에 정상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지노란 부분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을 6 곱하기 6mm에 다시 OCT 임베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티슈를 임베딩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물론 병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티슈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잘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이제 몇 가지 레코멘데이션 하는 스텝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PBS에 잘 워시를 해서 그러니까 술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블러드가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없앤 이후에는 티슈를 아이소펜텐 리퀴나이젠 베스에서 얼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이트로젠을 얼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소펜텐 베스에 이제 얼려서 천천히 그러니까 그 워터 크리스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단계에서 얼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OCT 그 프리징 프로젝션 미디어에 이제 넣어서 얼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그 크라이오톰을 이용해서 섹션을 하고 원하는 조직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때 그 아까 6 곱하기 6mm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직을 자를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임베딩 한 이후에 잘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트리밍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6mm 안에 필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직을 만드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티슈는 뭐 내가 그 오톱시도 하고 다 하긴 하지만 이런 임베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스콜드 PBS에 또는 이제 아이스콜드 그 미디어에 HBS나 뭐 이런 미디어에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한 30분 정도까지는 이제 그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이런 얼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많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OCT 임베딩 한 다음에는 마이너스 80도씨에 이제 보관하면 큰 문제는 없고요. 절대로 하지 않는 되는 것들이 이제 RNA 레이터라든지 또는 셀을 또는 셀이나 아니면 티슈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크라이스토라고 하는 미디어에 넣어서 보관하면 나중에 셀 디소시에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한데 이런 조직을 보관하는 미디어에 넣으면은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미지움에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능하면 바로 그러니까 그 프로즌 티슈 블럭을 만드시거나 또는 이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그 만드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뭐 아주 잘 만든 블럭, 바로 이제 임베딩해서 만든 블럭은 잘 섹션이 잘 돼. 이거는 뭐 일반적인 크라우드 섹션에 하지만 미디어에 넣거나 컬처 미디어에 넣은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이제 컬처 미디어 색소 때문에 이런 건데 하지 않으면 안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퀴나이전에 얼려놓으신 거 또는 이제 옛날에 얼려놓으신 거 이런 것들은 안에 이제 그러니까 워터 크리스탈들이 생겨서 이 섹션 할 때 이제 조직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RNA 레이터에 넣은 것도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스텝이 이제 그 슬라이드 위에 붙이고요. 슬라이드 붙이고 이제 퍼미어블라이즈라고 해서 티슈에 있는 RNA를 녹여서 그 슬라이드 위에 붙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제 너무 오래 하면 RNA가 디퓨전 돼서 바깥으로 여기저기 이제 퍼져 나가겠죠. 그 너무 짧게 하면 티슈가 충분히 녹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즈움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티슈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8개 정도의 그 슬라이드 위에 이제 영역이 있고 여기에 똑같은 조직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다양한 그러니까 퍼미어블레이션 조건, 즉 엔자임 처리하는 것 갖다가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해서 녹이고 이후에 여기는 이제 RNA를 염색하는 약을 가지고 RNA를 얼마나 잘 붙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브레인이고 아무것도 안 넣은 거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3분만 녹인 거, 6분 녹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0분 녹인 거에서 가장 RNA 시그널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구조도 비교적 디스크릿하게 물론 이제 이 18분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을 30분을 이제 옵티마이즈한 조건이라고 해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번, 레코멘데이션은 매번 이것들을 옵티마이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휴먼 또는 마우스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들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가능한 한 25분 이상, 30분 가까이 이제 녹이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어떤 조직은 뭐 짧게 하는 것들도 가능하거나, 뭐 좋은 조건을,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냥 뭐 정말 이 스텝을 갖다가 찌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왜냐면은 조직마다 또는 이제 하시는 것마다 또는 티슈 섹션의 두께도 일정하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잘못된 케이스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스냅프로즈는 그런 티슈들이 어떻게 보이냐인데 실제로 티슈는 잘 보이긴 합니다. 잘 보이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RNA를 녹여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실제로 티슈는 존재하긴 하지만 나중에 RNA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도 RNA 이제 아무리 끝까지 가더라도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일부는 잘 붙었지만 일부는 이제 RNA가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 네크로틱해지거나 아니면 뭐 티슈가 죽었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퍼미에블리전 스텝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를 만들고 시퀀싱해서 NGS를 가지고 결과 만든 거는 마찬가지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이거는 아까 식도암을 기준으로 만든 그런 조직이었고 전체가 6 곱하기 6mm이긴 하지만 여기 작은 점들 55 마이크론짜리 그런 스팟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스팟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이 대략 한 5,500개에서 6,000개 정도 되는 스팟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중에 내가 올린 조직에 해당한 부분에서만 어떤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실험을 RNA-seq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인덱스 시퀀스를 가지고 매핑을 해보면 어디에 어떤 시퀀스가 있습니다라고 쭉 매핑을 했을 때 대략 이 경우에는 한 2,000개 정도의 스팟에서 정보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스팟마다는 한 56,000 리드를 읽었고 대략 유전자는 한 2,500개씩 분포한다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넥스에 제공하는 스페이스 레인저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고요. 디폴트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의 H&E 스테이닝한 모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언스퍼바이즈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셀 타입들을 구분하고 그 셀 타입들이 이제 뭐 유전자가 얼마큼 UMI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매핑을 하고 이분하게 됐는지 셀룰레이트하고 이제 일치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 데이터로부터 클러스터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것들을 다시 위치를 매핑해서 이제 간단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은 첫 번째는 그 소위 조직학적인 그런 구조에 따라서 이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바깥쪽에 이제 스퀘이머스 셀 레이어, 그다음에 우리가 튜머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글랜드라고 생각하는 부분, 머슬, 그다음에 뭐 나머지 스트로마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 케이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건 스킨이었고요. 이 삼성서울병원의 이동영 교수님이 이제 분석하신 내용인데, 이 손바닥,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이제 바닥 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섹션해서 6 곱하기 6mm 정도 잘 들어가는 섹션을 만들고, 여기를 이제 그 비지움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언스퍼바이즈 클러스터 하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분포한다는 걸 갖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에피더미스 레이어만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에피더미스를 이렇게 네 가지 그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유전자에 따라서, 각각 코니파이드 에피더미스, 제일 각질화된 그런 부분, 각질 중인 그런 코니파잉 에피더미스 등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히스톨로지컬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어떤 유전자들이 존재하는지,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똑같은 에피더미스이긴 하지만 레이어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분포하고 그 특징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unsupervised 메서드에 의해서도 이렇게 추가 구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도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언스퍼바이즈 클러스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셀 타입이 존재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보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 병리과 선생님께서, 김경미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그런 내용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리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애노테이션해서 어떤 부분에 병리학적인 구조가 존재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뭐 일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실험이 잘 됐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유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셀 클러스터를 해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세포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세포 또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건 55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세포는 아니고 그룹의 세포들,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시그널들을 갖다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식도암, 아직 이제 다 끝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식도암에 대해서 소위 암세포와 이 암세포와 오리진한 거라고 생각하는 베이살 셀 레이어, 스퀘머 셀 레이어 중에서 이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바닥에 있는 부분과 어떤 유전자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설 셀 레이어를 마킹하고 그다음에 캔서 셀 있는 부분을 마킹한 다음에 두 영역 간의 이제 차이가 나는 유전자들을 보고요. 그 유전자들이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식도암의 어떤 특정한 마커 또는 식도암의 그러니까 베이설 셀 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는 마커들로 우리 찾을 수 있고 그 유전자들이 다시 세포 조직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 비즈움 데이터 내에서 다시 이렇게 플러팅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KLT17이라든지 S100A7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좋은 마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의 레솔루션 또는 이제 병리 또는 이제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이제 그 구조물 안에 어떤 세포들이 더 존재하는지를 다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제가 제안드린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식도암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생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식도암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생산해서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 같이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셀 타입이 존재하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의 뭐 한 6개의 클러스터였으면 지금 보시는 여러 다양한 컬러의 클러스터가 세포 또는 이제 타입들이 있다는 것 같다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게 똑같은 식도암이긴 하지만 다른 조직에서도 그렇게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유전형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에 따라서 여기서는 19개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싱글 셀을 분석하시면 그러니까 숫자가 뭐 한 1000개, 2000개가 되면은 큰 메이저 셀 타입이 나오고 당연히 어번던트한 게 나올 거고 메이저 셀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셀을 늘리게 되면 뭐 10만 개, 100만 개를 늘리게 되면은 더 아주 자세히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비줌에서도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싱글셀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미움 또는 이제 뭐 다른 싱글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비줌 데이터를 다시 이제 해석하는 거죠. 저희의 경우에는 우리 홍태 선생이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는 한 섹션을 하고 나머지 그런 조직을 다시 녹여서 뉴클리어 시퀀싱 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시퀀싱 그러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먼저 구분을 하고 다양한 세포들을 구분을 하고 그 세포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다 매핑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조금 더 아까 일단 숫자가 비즈음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그런 세포들의 존재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싱글셀 또는 싱글 뉴클리어스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세포들이 존재하는 걸 찾을 수 있고 그 존재하는 세포들이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매핑을 해보면 이렇게 그 세포들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방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스팟만 가지고 클러스터 했을 때 비해서 이 뉴클리어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매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해상도가 높은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 같은 블록을 해야 되느냐는 아니고요. 식도암을 해석하기 위해서 식도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맞겠지만 똑같은 어저스 블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커먼한 또는 이제 페이션 스페시픽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퍼블릭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몇 가지 다른 암종에서도 이제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애노테이션도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해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새로 생산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없다면 만약에 아주 특별한 조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은 생산해야 되겠지만 퍼블릭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휴먼스 아틀라스 싱글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먼스 아틀라스의 제너럴 미팅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미팅이 버추얼 미팅이 시작이 됐고요. 어제 밤부터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제 정보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퍼블릭 데이터들이 거의 한 3천만 개 정도의 세포에 대한 정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스 아틀라스 DB에 가시면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해석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캔서를 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퍼블릭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헬티 노멀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튜머 셀들이 많은 거는 무려 튜머 셀들은 엔트리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상 셀 타입들이 정보가 부족한데, 그 정상 세포에 대한 셀을 타이핑하는 거는 또 좀 테크니컬리 여러분들이 티슈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레퍼런스를 가져다가 분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얘기 중에 이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텀에 대한 현재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아까 지오맥스를 포함해서 여러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이 플랫폼에 따른 그런 비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데이터를 하모나이즈 할 건가, 어떻게 컴바인 할 건가에 대한, 방법들이 이제 논의되거나 아니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처음에 싱글셀의 경우에도 그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싱글셀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합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엔 당연히 이제 어렵다, 불가능하다 또는 이제 잘 안 된다는 게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여러 데이터를 잘 하모나이즈 쓰거든요. 그런 툴들도 많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 셋들이 저는 이제 그런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런 그러니까 합치거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토콜.io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셀 타입들을 애노테이션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텀의 최종 목표는 셀을 매핑해서 어느 셀이 어디 존재하는지 또는 어떤 셀들이 두 셀 서로 같이 존재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면 실제로 베이설 셀들이 존재하고 이뮤셀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셀 타입을 이제 하면 볼 수 있죠. 근데 스틸 이거의 이제 단점 아직 이제 리미테이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55 마이크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거는 좀 약간 굉장히 덴스한 영역이긴 하죠. 아까 그림보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이제 튜머이고 나머지 스트로마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운데 부분의 셀이 굉장히 덴스하죠. 그리고 하지만 튜머에 굉장히 이미지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 옆에 보라색, 그러니까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비교적 이제 스트로마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최정민 교수와 이정수 학생이 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약간 튜머와 그다음에 이제 스트로마의 시그널이 이제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전자들의 발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스트로마다 또는 뭐다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더 좋기는 실제로 요 스팟 하나에 여러 가지 셀이 있는 것들 다 디컨볼루션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RNA-seq 데이터를 디컨볼루션해서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눠서 각각 이면 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셀 타입의 프로포즈 어떻게 된다를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이 디컨볼루션 메서드, 사이버소트라는 이런 방법들인데 요 스팟 하나하나씩 이제 디컨볼루션 하겠다는 게 이제 이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병리학 교수님께서 이제 잘 마킹해 주신 그런 위치, 여기 암이 있고요.
여기 작은 마이크로 인베전된 식도암이 있고요. 여기는 베이설 셀 레이어고요. 뭐 이렇게 이제 여기 터미널 센터가 있고 이렇게 표시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스팟 디컨볼루션에서 요거는 이제 로버스트 셀 타입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메터드 RCTD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베이설 셀들 또는 이제 특히 이제 튜머 셀들이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표시하는 거하고 일치하게 이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부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셀들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셀들이 디스펑셔널한 그런 CD8 셀들이 튜머에 분포하지만 아주 튜머에 그러니까 제한된 게 아니고 튜머와 또 바깥에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CAF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ICAF도 비교적 비슷하게 이제 콜로컬라이즈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이제 이뭐 다양한 이제 뭐 B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이제 BC라든지 어떤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관심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튜머와 이뮨 셀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튜머 셀들이 튜머 위치에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그러니까 CD8 포지티브 exhausted T 셀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영역들이 꼭 여러 영역에서 이제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또 고려대학교 최영민 교수 방에 김지현 학생이 이제 분석해서 보여준 그림인데 이거는 콜론 대장암이고요. 대장암의 바깥쪽이 아데노마고 여기에 칼시노마가 있고 이게 이제 이뮨 셀 이니시되어 있는 이뮨 이니시드 리전이라고 표시 마킹이 된 병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건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거는 언스퍼바이스로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기 또 좀 더 다양한 그런 세포들이 있고요. 튜머셀 마커만 가지고 이니치먼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캔서, 여기에 아데노마 또는 캔서, 여기는 좀 그런 시간이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팟 디컨버전을 통해서 그 위치, 각각의 이제 우리가 정한 세포들, 대장암에서 또는 이제 대장암의 간전에서 볼 수 있는 세포들을 매핑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아주 디스크리트한 걸 볼 수 있긴 없긴 하지만 그 아주 이제 캔서와 뭐 그 이뮨이 있는 부분이 이제 잘 디마케이션 돼서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아주 인필트되는 걸 볼 수 있는 건 어렵지만, 보신 것처럼 튜머들이 이제 잘 보이고, 그다음에 이뮨 셀들이 그 이니시돼 있고, 캐프가 비교적 그러니까 이뮨 셀들이 있는 영역에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칼시노마가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엣지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똑같은 환자의 싱크로너스 메타스타시스한 그런 리버 티슈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튜머이고 여기가 정상 리버인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튜머 셀들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난 튜머 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셀 타입들을 디컨볼루션해서 보게 되면 튜머와 그다음에 헤파사이트가 아주 분명하게 잘 나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캐프라든지 캐프가 뭐 안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바깥에도 이제 많이 바깥에 좀 주로 분포하고 이 경우는 이제 DC가 좀 바깥에 분포하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좀 더 아직 이제 데이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해석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위치 그러니까 프라이머 튜머와 메타스타시스 튜머의 각 셀 타입들의 이제 분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글라이블라스토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나미타 샤 박사가 사이언스에 2018년에 보고하고 한 글라이블라스토마 안에서 다양한 그 모폴로지가 히스톨로지컬, 패톨로지컬 피처가 보이는데 뭐 티머가 인필트레이트 되거나 아주 그러니까 이 빽빽한 그런 돼 있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수도 펠리세이딩 어라운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영역 네크로틱 리전 옆에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네크로틱 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나토미컬리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이 있다는 걸 이제 18년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몰레큘라 수준에서 또는 셀 수준에서 이제 분석하고자 했고 이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의 박철기 교수랑 같이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블라블라스토마에 이제 섹션한 거고 이렇게 뭐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뚜렷하게 어디가 이제 캔서고 또는 노말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분석하기 좀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이 비즘 데이터로부터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 리딩 엣지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퍼
그러니까 헬퍼플라스틱 베슬 리전,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고, 약간 이제 그레디언트 같은 거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아까 그 해부학적 위치를 우리가 뭐 히스토로지를 눈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해당하는, 이 영역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매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유전자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매핑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눈으로 봤던 그런 히스토로지컬 피처들이 어떤 유전자, 어떤 세포로 구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특히 다양한 피처들이 좀 더 익스클루시브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튜머 코어고 같은 환자의 페리페리, 코어의 페리페리라는 데 분석한 건데 보신 것처럼 피처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세팅하기 시작한 그런 FFPE 블락을 이용한 그런 실험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면 FFPE 블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FFPE 블락이고요. 저희가 뭐 아직 저희 데이터는 아니지만 되게 오래되면은 당연히 안 좋고 보관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개월에서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한 1, 2년 정도까지도 뭐 시도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슬라이드 위에 붙이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디파피네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싱 된 걸 갖다가 푸는 그런 단계가 존재라고요. 그다음에 RNA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프로브를 붙이는 게 이제 오버나잇 시간이 걸리고요. 붙인 다음에 라이게이션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이 프로브가 그러니까 이 스페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크로스 링킹도 많고 난 스페시가 놀라기 때문에 프로브를 두 개를 쓰고 두 개의 프로브가 붙었을 때 라이게이션 시킨 것들을 요 해당하는 인덱스 시퀀스 이용해서 캡처하고 시퀀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브를 캡처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플랭스에 또는 이제 뭐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 일종의 이제 카운트하는 트랜스크립트가 얼마큼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그런 단계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프로브 위에 조직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브가 이제 붙게 한 다음에 녹여서 붙은 프로브들이 빠져나와서 붙은 프로브가 이 슬라이드에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은 것들을 시퀀싱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0X 지노믹스에서 제공한 내용이긴 하지만 두 개의 같은 섹션을 프로즌과 FFPE에서 분석해 보면은 뭐 해상도는 이게 이쪽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나오는 유전자도 숫자가 뭐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반복했을 때 나오는 패턴들이나 또는 이제 유방암에서 여러 가지 마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FFPE 지금 방법의 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뭐 한 8월쯤부터는 시작을 할 텐데 이 기대하는 거는 좀 우리가 프레시 티슈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파라핀 그러니까 이 프로즌 티슈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찾는 것들이 좀 솔직히 시간과 이제 노력이 좀 드는데 파라핀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위치를 먼저 파라핀 블락에서 H&E에서 먼저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마킹한 다음에 6 곱하기 6mm로 잘라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슬라이드에 붙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더 리전을 셀렉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사체 분석, 공간 전사체 분석 기술들은 상용화되어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저희들 멀피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랩에서 이제 하는 것들보다는 그 아까 HC에서 잠깐 소개드리긴 했지만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스탠다드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호환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런 방법들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좀 내 데이터를 더 해상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 그 다음에, 아직은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셀들이 콜로컬레이트하고 하는 그런, 그 분석해서 어떤 세포들 간에,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 CD82 유저스티 T셀들이 튜머 안에 존재하느냐, 바깥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저 멀리 존재하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